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책 읽어주는 남자 봉구입니다. 이 책은 선물 받은 건데, 많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목만으로 봤을 때. 늘 남에게 애쓰기만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그리고 책 제목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윤정은 지음의 마설님 그림. 일단 윤정은 지음님이 이제 글을 쓴 걸 보면 글쓴이에 대해서는 산책하며 흩어지는 생각을 글로 옮겨 적는 걸 좋아합니다. 걸으며 종종 딴 생각을 해 자주 넘어지긴 하지만 자연스레 착지법을 익히기도 해요. 익힌 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다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며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읽고 쓰고 사랑하는 이들 곁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히 나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라고 글쓴이에 적혀져 있네요. 프롤로그를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는 원래도 일을 일처럼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요즘 특히 그렇다. 원고 작업하는 날은 딱히 일한다는 느낌 없이 놀러 나온 기분이다. 치호를 만난 뒤 생긴 마음가짐의 변화다. 주 2, 3일간 강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 2, 3일간 강의를 해서 글쓰기 작업을 먹여 살리는 구도로 산지 10년째다. 10년이면 뭐가 변해도 변한다던데 난 뭐가 변했지? 여전히 어설프고 변변찮고 허술하지만 놀이와 유흥인 글쓰기는 더 재밌어졌고 벌어먹여주는 강의는 고마워졌다. 그리고 가족이 늘었다. 색깔 문체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지만 재미있으면 쓴다는 가치관은 여전하다. 첫 책을 내면서 책을 10권쯤 내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막상 책을 10권쯤 냈을 시기엔 권수가 중요하지 않아졌다. 강의 자료 만들 때나 세어볼 정도? 권수보다 중요한 건 밀도다. 책을 10권쯤 내니 알겠다. 글쓰기는 정말 어렵구나. 젠장. 10년간 작가로 살아와도 여전히 어려운 글쓰기이고 윤정은으로 36년을 살아도 어려운 게 나 자신과의 관계다. 그뿐일까? 얼마 전엔 후진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왼쪽 사이드 미러를 부쉈다. 운전한 지 16년째인데 자동차 망가짐에 있어서는 또 봉구에게 책 읽어주는 봉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16년째인데 아직도 후진 주차할 때 폭 가늠이 어렵다. 습관적으로 발목 양말만 신다 보니 겨울엔 늘 발이 시렸는데 친구가 목이 긴 양말을 신는 걸 보고 겨울엔 목이 긴 양말을 신는구나 배웠다. 긴 양말을 신으니 따뜻하다. 아직도 인생은 아리송하고 나는 허점투성이다. 이런 내가 엄마로 3년밖에 살지 않았으니 육아는 여전히 어렵다. 모성애는 아이만 낳으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는데 부서질 듯 작은 아이를 안고 겁부터 났다. 출산 후 아이를 너무 사랑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보다 아이로 인해 달라질 내 인생, 아이로 달라질 내 인생이 두려웠다. 아이를 낳자마자 처음으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신기했다. 어쩜 저렇게 하루 만에 모든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혼과 출산 후에도 여전히 여성의 사회생활이 보장되는 프랑스식 육아를 동경하는 그들의 양면적 사고가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보고만 있어도 귀여운 내 새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나 많은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라는 걸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혼란스러웠다. 애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전에 나는 하고 싶은 게 명확했고 세상은 꿈꾸는 대로 움직여 줄 거라 확신했다. 삶은 대체로 호의적이었고 넘어져 아파도 아픔을 음미할 여유가 있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쯤은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라 생각했고 관계, 온도 조절이 가능할 줄 알았다.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갑던 자유가 넘쳤다. 그땐 정말 몰랐다.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전형적인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콤플렉스에 걸린 줄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일을 줄이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며 TV 드라마에 나오는 좋은 기혼 여성이 되기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사라졌다. 타인이 보기엔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늘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생후 애착 3년, 이론에 발목 잡혀 아이 돌까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에게만 집중하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했다. 아이는 놀아달라고 다리를 매달려 있는데 난 온종일 아이 곁에 있어줬다는 이유로 지쳐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이게 뭐 하는 것이지? 정말 이렇게 치호 곁에 있는 게 아이와 내가 행복한 길까? 그때부터 감정들을 돌아보고 생활을 정비했다. 일을 다시 시작하고 듣고 싶던 커리큘럼을 수강했다. 나를 위한 삶을 되찾은 지금은 치호와 함께 있을 때 가급적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웃는다. 자고 나면 커버려 아쉬운 예쁜 아이의 움직임을 부지런히 눈에 담는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를 칭하는 걸까? 뭐가 정답이고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는 모르겠다. 과연 좋은 엄마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 만약 사회적으로 좋은 엄마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도 결국 누군가의 논문, 발표 자료 혹은 생각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내 가정, 내 일생의 좋은 엄마의 기준은 본인이 정한 답이 진짜 아닐까? 원래도 다정한 남편이 치우라면 껌뻑 죽는 건 아이를 낳기 전부터 기정사실이었다. 아이를 하나만 낳기로 했으니 힘닿는 만큼 아이를 안아주고 싶다며 자주 않는다. 치호의 어린이집 적응 기간 동안 나는 유모차로 아이를 데려다주고 남편은 힙시트로 안아서 아이를 데려다 줬다. 자연스레 아빠 품에서 떨어지기 싫은 아이는 헤어질 때마다 울었고 나와 헤어질 때는 거의 울지 않았다. 아빠를 좋아하는 치호가 너무 귀여워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언니, 그래도 치호는 엄마가 가장 좋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멍해졌다. 왜 치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꼭 엄마여야 할까? 아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엄마라고 정해져 있기라도 한가? 치호는 아빠를 가장 좋아할 수도 할머니를 가장 좋아할 수도 아이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족 중 누구와 가장 강한 애착 관계를 맺어도 괜찮지 않을까? 엄마와 아빠가 함께 만든 작품이 아이다. 아빠는 가정 부양하고 엄마는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게 전통적 생활 방식이었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양육과 가사를 함께 해야 하는 요즘 시대에 이런 애착 이론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렇다면 라떼파파로 불리는 육아하는 아빠들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보면서도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를 엄마에게 넘겨줘야만 할까? 물론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아빠가 외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가 독박으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라면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엄마가 되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치호라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생후 2달부터 5살까지 조부모님이 양육해 주셨는데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돌아가신 할아버지다. 어린 시절 내게 가장 풍족한 사랑을 준 대상이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따뜻했던 사랑의 잔상을 가지고 있다. 치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대답을 한다면 조금 서운한 감정이 스칠지라도 치호의 선택이니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도 엄마가 제일 좋지 이런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은 하질 말고. 매일 집에서 치호가 오길 기다리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는 못되겠지만 치호의 고민과 행복과 삶을 공유하는 평생 벗이자 사랑하는 이가 되고 싶다. 치호에게 나는 행복한 엄마로 기억되고 싶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실패와 고난을 헤쳐나가는 삶의 태도를 남겨주고 싶다. 행복한 일을 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싶다. 치호가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아프지 않게 보살피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니 생색내지 않으려 노력해 볼 테지만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소리는 아마 살면서 3번쯤 하지 않을까. 그런 소리를 내뱉더라도 속 좁은 엄마를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유난히 잘 웃는 치호가 음악 소리에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충만한 행복감이 온몸에 번져온다. 치호의 웃음이 커질수록 그 웃음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다. 내가 만난 남자 중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이가 치호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랑 고백을 하게 만드는 치호를 만난 건 이기적인 내가 세상에 태어나 그나마 쓸모있는 인간이라 느끼게 해준 일이었다. 바람이 있다면 치호가 어떤 일을 하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거다. 엄마의 꿈과 함께 치호도 성장하면 좋겠다. 아이가 자라면 한 달쯤 학교를 땡땡이 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쓰고 읽는 삶,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다니며 바람의 소리에 맞추어 여행을 떠나는 예정되지 않은 길을 걷는 삶을 살고 싶다. 다양한 작업으로 소통하며 오랫동안 읽히는 작가가 되고 싶다. 아흔이 되어도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곱게 단장을 한 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작업을 마치면 깔깔 웃으며 잔을 부딪힐 지인들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꿈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 엄마이자 여자이자 윤정은으로 살기 위해 춤을 추고 싶을 때 몸을 흔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지속되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라는 게 프롤로그였어요. 제 1장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자, 1장의 1절 사는 거 참 꽃 같다. 안 좋은 일이 몰려올 땐 재수없게 우르르르 몰려온다. 지루한 견딤에 목이 타 말라갈 때쯤 돼서야 좋은 일 하나 던져주고 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더 생길지도 몰라 견뎌볼 테야 하고 약 올리는 인생에게 지고 싶지 않다. 이런 꽃 같은 인생, 잣 같은 인생. 견디기 버거운 일이 올 때마다 말한다. 피고 지는 꽃처럼. 화사한 빛을 뽐내려면 뿌리를 내리도록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조만간 이걸 자양분으로 예쁘게 필 꽃을 상상하며 견딘다. 사는 거 참 꽃 같다 하고 말하면 생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러신 거였어요? 저는 육두문자를 책에 쓰면 안 돼서 바꿔 말하신 줄 알았는데
사는 거 참 꽃 같다 하고 말하면 생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오늘의 고단함도 내일은 시들어 새로운 꽃이 필 것만 같다. 꽃같이 살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테니 꽃 같고 꿈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질 테니. 레알 꽃을 말씀하셨군요. 1장의 2절 일이란 내게 어떤 의미일까? 일이란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일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행운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때론 일이 아닌 나인지 내가 일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직장인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하고 있지만 피곤함보다는 시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올해로 글 쓴 지 22년은 작가로 살아온 지는 10년이 됐다. 한때 글이 나를 먹여 살려줄 거라 기대하다 실망하던 시기도 있었고 원하는 글과 현실의 글감이 달라 좌절하던 시기도 있었다. 글값으론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 와중에도 놓지 않은 건 꾸준하게 글을 쓰고 공모전에 응모하고 책을 출간하는 일이었다. 이상과 실력의 차이를 인정하며 쓸 수 있는 글을 썼다. 분야가 전혀 다른 칼럼 의뢰가 들어와도 충실하게 주제에 맞춰 글을 써주었고 글값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땐 강의를 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 글로 돈을 벌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강의로 돈을 벌자고 생각해 시작한 강의도 벌써 10년째다. 이젠 글쓰기와 강의 둘 다 일이 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작업이 되기도 한다. 말하기와 글쓰기 둘 다 어렵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건 특히나 어렵다. 출연한 방송이 무대 울렁증 때문에 통편집 당한 뒤로 일부러 학원 강사로 취직해 2년간 매일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한 뒤에야 사람들 앞에 설 때 떨림이 줄었다. 그런데도 강의를 할 때마다 떨려서 할 수 있어. 그냥 즐기는 거야. 재미있게 놀다 오자. 를 마음속으로 수십 번 외치고서야 강의실로 들어간다. 남들이 보기엔 강의하는 내 모습이 마치 말하는 직업을 즐기는 사람 같겠지만 실상은 강의를 마치면 긴장이 풀려서 온몸이 쑤셔온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기까지 버티질 못하고 포기한다.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건 가능할까? 가수 박원의 노력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감정은 별 수 없어도 일은 노력하니까 좋아지는 게 말이 되더라. 회사원 시절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니 진짜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 한때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열풍이 불며 자신과 일과 직장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이 이어졌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니까 행복하냐는 질문도 꽤 많았다. 사실 읽기를 즐기는 책 덕후인 내가 작가로 사는 건 완벽한 덕업일치, 덕후질과 일일이 일치하는 것 라네요. 덕업일치. 일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장에서 다닐 때보다 선업에는 더 노력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이 좋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올해의 목표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는 없는데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물음에 나는 하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해 보든가 퇴근 이후 좋아하는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해 보라고 답했다. 뭔가 무책임하고 무미건조한 대답 같지만 왜냐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 라는 무언의 말을 하고 있었으므로. 과연 다른 방법이 또 있었을까? 아이 셋을 둔 외벌이
가장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40이 넘은 나이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자기 꿈에 도전하는 건 무모한 짓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다. 차라리 오랜 시간 손에 익은 일로 돈을 벌어 쌀을 사고 적금을 붓고 세를 내면서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반을 내주는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다니든가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며 갈증을 해소하는 편이 생활에 위협을 주지 않는 현실적인 방편일 것이다. 그런데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열망은 식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공기업에 다니면서 좋아하는 옷을 만들어 블로그 마켓을 여는 지인도 있고 스타트업을 창업해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이도 있다. 레고 덕후였는데 장난감 회사에 입사해 좋아하는 것과 직업이 일치된 이도 있고 게임에 빠져 살다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 게임 개발자로 사는 이도 있다. 아트 디렉터가 카페를 열기도 하고 재미로 블로그를 하던 이가 파워블로거가 되고 SNS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가능하기도 하지만 취미가 일이 되면 좋아하던 일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 당신에게 일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일은 어떤 의미일까? 일이 나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 만일 일이 나를 대변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위해 무엇을 찾아야 할까? 관성에 젖어 의식 없이 일만 하며 지냈다면 지금 이 순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동영상을 보았다. 그렇게까지. 인간 수명이 200살이 현실이라면 오늘 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기엔 남은 날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행위를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장수시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게 일이니 일의 의미에 대해 차 한잔 앞에 두고 차분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어떤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면 한눈 팔지 말고 결심해도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면 한눈 팔지 않기로 결심하기에도 지금이 딱 좋은 시기니까. 제가 아는 어떤 코미디언 분은 늦었다고 할 때가 정말 늦었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영상을 읽어주는 영상을 읽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1장의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2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책의 1장의 2절까지였습니다. 우리 봉구들 오늘도 굿밤 사랑합니다.